민주당 사정 얘기 몇 개 짚어보면 제일 먼저 게 개딸들 있잖아요. 네. 아니 자기들이 개딸 개 뭐 삼촌 개 어쩌고 자기들이 개딸 이름을 쓰다가 네. 이게 이제 워낙 혐오적인 완전히 정치 뭐 훌리건들 홍위병처럼 나쁜 이미지가 되니까 갑자기 개딸 이름을 쓰지 마라 이렇게 청원도 하고 네. 언론에서 개딸 쓰면 언론 중재도 하고 네. 이래가 쓰지 마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거 마음대로 저거 이름 지났고 마음대로 이름 쓰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최서원 씨 있잖아요. 네네. 이분은 최순실이 아닙니다. 개명이가 최서원이야. 근데 자기들은 시골 아줌마 티 가려고 촌스러운 이름 최순실 저거 마음대로 떠들잖아. 우리가 개딸 이거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써야 됩니까? 저 앞으로 더 쓰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아니 뭐 저는 그러려니 하죠. 뭐 한두 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훨씬 더 심한 일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 같이 개딸이란 말을 갖다 계속 썼을 때 과연 민주당 측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개딸 썼다고 뭐 명예훼손죄라고 해가지고 고발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옛날에 했던 건 뭐고? 개딸이라고 한 말이 있지도 않은 말이었잖아요. 개딸이란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굳이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린 게 그게 개딸인데 자기네들이 만들 땐 뭐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아니, 개딸이라고 못 부르면 홍길동입니까? 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게 아니 저도 그냥 계속 개딸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누군가는 또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떤 처분이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발하면 또 이제 검사님 판사님들이 고민이 되겠지. 이걸 처벌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 저러다가 말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딸이 미친 해악이 너무나 커요. 왜 해악이 크냐? 이제 서 변호사는 이제 법무관 갔다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고상한 걸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해하겠지만 방위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같은 데 가면 이제 군복에 사병군 예비군복 갖다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달라진다고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개딸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내가 개딸인가? 개딸이네? 그럼 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지? 개같이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강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컷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암컷이라고 그랬습니까? 개딸들이 사람입니까? 개잖아요, 개.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뭐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암컷 수컷이 있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강욱이 암컷이란 말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야 우리는 개딸이지 우리는 개들이지 개 아줌마도 있고 뭐 개삼촌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컷이란 말을 갖다 썼지. 한 번 쓰니까 더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후지게 만들고 우리나라 제1당을 갖다 후지게 만든 용어가 그게 개딸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구나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개딸들이 뒤늦게 이제 그 반성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엎질러지면 끝나는 거고 말이라고 하는 게 저도 지금 막 말을 하고 있지만 한번 뱉으면 말한 걸 갖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딸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지 않은 가운데에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필요하지. 이제 앞으로 개딸 쓰면 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만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대깨문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네. 근데 이 대깨문은 방송에서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파, 문재인의 지지를 문파라고 해라. 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개딸은 방송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패널 보고도 그랬죠. 내가 변호사로서 내가 책임질게. 개딸 썼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돼. 그게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모욕이 되겠습니까? 저는 문제 안 된다 보고 쟤부터요. 쟤부터 이 방송에서는 개딸 계속 쓸 거고요. 자기들도 저 댓글도 나오지만 진짜 개 웃기는 행보다 이런 게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저거가 이름 지어놓고 저거가 마음대로 썼다가 마음대로 못 쓰게 했다가 네.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아니냐 네.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당 하나 더. 지금 이제 이낙연이가요. 지금 이게 이준석이하고 한번 만나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둘이가 이게 그 잘 될까요?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는 이준석이 커밍아웃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의 당 정체성이 뭐랑 똑같냐? 전청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하고 막 그랬지만 여태까지 한 행동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인가? 저는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하고 같이 공감되는 바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감하는 바가 더 많겠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제 갈 길 찾아서 가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런데 이낙연 대표한테는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사과 같은 것도 약간 맛이 간 게 싱싱한 사과 뭐 그렇게 싱싱하지도 않겠지만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이낙연 대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낙연 대표가 기대한 바가 큰 분이잖아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아니고 내가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송영길이 결선 투표만 해줬어도 내가 극적으로 뒤집고 그러면 나는 막강한 그 여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는 대장동 같은 백현동 같은 그런 의혹도 없고 하니까 정치 초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거의 코앞까지 왔다가 떨어졌던 사람이니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그 세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요. 지금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라도 그 같이 해서 뭐 이른바 나름 그 빅텐트를 갖다가 치는 게 맞나?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같이 하자고 보니까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알아서 그 풀어야 될 문제지만 외연을 넓힌다라고 하면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와 같이 있는 것이 도움이 전국적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볼 것이냐 아니면 눈앞에 그래도 뭐 먹을 게 이제 또 놀러 갔는데 먹을 게 몇 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의 그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서로가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그 전 대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지켜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이낙연하고요. 네네. 이준석이 언제 뭐 만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낙연이가 뭐 이준석이 보고 복이 드문 인재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떠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정당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정당은 이제 정치적 의사 견해를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결사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가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역 기반도 전혀 달라. 그렇잖아요. 이념도 전혀 달라. 세대도 전혀 달라. 아무것도 이게 공통점이 없는 게 뭉친다. 이런 걸 이게 야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뭐 두 사람이 합칠 가능성이 저는 아직도 낮다. 네. 낮다고는 보는데 근데 만에 합친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우리 역사상 최악의 야합이고 아무런 시너지도 안 나고요. 결국은 이게 삐끗삐끗 하다가 총선에 참패하고요. 결국에 서로 깨지면서 쓸쓸히 정치판에 퇴출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네. 권력 지향을 하는 것. 권력 지향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집안에 태양이 하나밖에 있어야지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겠습니까? 이준석이 이낙연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밑에 들어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주판을 갖다가 튀기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근데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고개를 갖다 팍 숙이고 90도로 숙이고 자기 밑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수족처럼 일을 갖다가 해준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는데 하면서 입을 갖다가 쩍쩍 다시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잘 안 될 것 같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그런데 이준석과는 달리 이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을 만들면 저는 당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낙연은? 예, 그러면은 그 이준석은 당도 만들 수 있나? 전 그것부터가 지금 헷갈리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런데 이낙연 그
전 대표는 어쨌든 지역적 기반도 있고 나름대로 커리어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분당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게 신경이 쓰이니까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왓쭈롱 뭐 그랬다면서요. 그게 다 그런 맥락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신당의 가능성을 두 명을 보면요. 네네. 이낙연도 이제 그 1차적으로는 굳이 나가서 신당 만들 이유는 없죠. 네. 제가 보기에 1차적으로는 정세균이든 또는 이제 김부겸이랑 규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희정이가 움직입니다. 안희정이도 내가 충청 책임지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김경수도 사면 연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 아니냐.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저는 1차 목표는 이재명을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당을 접수해보자. 이게 바로 이제 비대위로 가는 거죠. 네네. 이걸 노려볼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딸 전체주의 당이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이낙연이가. 제 생각에는 예. 만약에 민주당이 민주당이면 이낙연 후보의 보관이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은 말만 민주당이지 실질적으로는 명주당이에요. 이낙연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을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그 지금 민주당이 이낙연이 생각하는 것처럼 DJ와 노무현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막 힘을 뭉쳐가지고 뭐 김경수 안희정 김부겸 그다음 정세균 다 해가지고 지금 그 비대위 같은 것으로 해서 당을 접수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저는 그런 민주당이라고 안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명주당이에요. 완전히 다른 당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당인데 옛날 당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집을 이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집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럼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옛날 비밀번호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런데 이낙연이 이제 미국 갔다 딱 와가지고 옛날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그러면서 야 희정아 일로 와봐. 그럼 야 안희정도 똑같죠. 비밀번호 똑같은 거 누르는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그럴 때에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게 아니구나.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조그만 집이라도 십시일반 사가지고 뭐 거대한 2층 양옥집 말고 그냥 한 칸짜리든 두 칸짜리든 아니 18평짜리 아파트든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저 집 사오자 이렇게 가야지 비밀번호 백날 눌러보십시오 그 문이 열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게 변호사님은 이낙연이가 이제 그 어차피 명주당을 접수하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럼 이게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네네. 이낙연이 떠난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한 몇 명 어느 정도의 파괴력 따라갈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 그 이전에 DJ나 누구나 누구처럼 호남에서 인기가 많았으면 그럼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따라갈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남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비명 중에 일부나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컨대 누구죠? 거기 광주에 있는 그 나갔다 들어오신 분 누구지? 예컨대 오늘 그 엊그저께 했던 김의겸 그 철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호남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야 어떻게 김의겸을 그렇게 하냐? 그다음 광주에 그 누구죠? 이렇게 그 암컷 했을 때 막 박수 쳤던 민영배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줘야 되나? 아니 그러느니 차라리 그 호남에서 명망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 이낙연 대표의 당에 들어가가지고 출마하면 저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영배가 또 국회의원이 된다. 이건 진짜 심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노리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그 브랜드가 굉장히 그 파워풀하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이 100%
그 무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빼고는 주저주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출범을 갖다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그 꺾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도 호남에서는 상당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민주당을 정리해 보면 네네. 일단 이제 그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가지고 이낙연 쪽이 탈당하는 거는 이제 명확하고 네. 그다음에 옆집에 조그만 게 단칸 3방 얻을지 18평 아파트 얻을지 몇 명이 따라올지는 쪽에 여러 가지 공천이나 상황 봐석의 추후에 좀 유동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딸 이거는 일구의 가치도 없이 계속 개딸 용어를 쓰면 된다. 네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대깨문이란 표현 많이 썼잖아요. 네. 저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서 변호사가 대깨문 이야기할 때까지는 대깨문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개딸도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개딸이란 말이 뭐였지? 아 옛날 역사적인 용어였구나. 이렇게 될 것이 저는 거의 뭐 100% 확실하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지저분한 용어가 더 이상 회자되는 걸 저는 바라지는 않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개딸이란 말을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